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어디로 옮길지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던 의성군과 군위군이 결국 주민투표 찬성률로 최종 이전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오는 11월쯤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이전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은 이제 주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 의성군, 군위군은 갈등 끝에 의성과 군위에서 각각 공항 이전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두 곳입니다. 찬성률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이 최종 이전지가 됩니다. 양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면은 빠른 속도로. 경상북도는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방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0월 중순쯤 주민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11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아마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2달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아마 12월 말 그리고 연내에 최종 이전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두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탈락한 지역에는 공항 대신 미니 신도시와 산업단지, 항공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 시간을 끌어온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 문제가 남은 석 달 안에 깔끔하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 3일 대구 동구의회가 파행을 치른 이후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자치 행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의원 절반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앞으로 남은 일정들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회 파행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회의는 열었지만 의원 절반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건 하나 처리 못하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동구청이 11일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개편안을 보면 4년 만에 부서도 새로 만들고 정원도 48명 늘립니다. 구청은 해마다 26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기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의회 국정 회기가 안 열리면 그 차후에 다른 방안이나 그런 거 찾아봐야 안 되겠어요. 의회 문은 열었지만 회기조차 정하지 못하다 보니 남은 회의 일수만 깎아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10월 2일까지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남은 회의 일수가 모두 소진됩니다. 올해는 앞으로 임시회를 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계획도 깜깜한 상황. 시회를 열면 보통 이제 11월 달에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세우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야 지금 만약에 일수를 다 소진을 해버린다면 연된다면. 대구 동구의회 출범 이후 유례 없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청송 면봉산 일대에 들어설 계획인 풍력발전단지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공사 시 우려되는 산사태 때문인데요. 현장을 방문한 이미자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력단지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는 2014년 10월 환경부의 육상풍력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완화되면서 1차로 10여 개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풍으로 비바람이 거셌던 22일 면봉산 인근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이미자 국회의원의 마을 방문에 풍력발전단지 건립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담회에는 마을 주민과 이장, 군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산사태 위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역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풍력이 돌아가 사과농사 짓는데 제일 수분하는 벌이 죽어간다 하는데 수분이 안 되면 사과 결실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터전을 잃는 겁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건 경사도입니다. 산지가 보면은 경사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산 등성이 해치고 나면은 그 토사로 인해서 하부에는 전부 다 산사태 1등급지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미자 국회의원은 면봉산 일대를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떡볶이 한 곳만 풍력발전소 허가가 나느냐. 풍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선행을 한 거죠.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 있어서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식물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 올라가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임 의원은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단지 허가에 대해 따져볼 예정입니다. 면봉산 풍력발전단지는 14기를 추가 증설하는 과정에 있지만 주민들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력발전단지 관계자와 전 청송군 의원 간의 비리가 드러나 실형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청송군은 재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환경부에 허가 취소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100세 시대란 말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죠.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건강하고 기운찬 노년을 보내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에 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짧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 질병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신생아가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은 82.36세.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예상되는 건강 수명은 64.9세입니다. 노년의 17년 정도를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겁니다. 통계청 노인실태 조사 결과 전체 노인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 한 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83.5%. 실제로 폐렴과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렴이 2017년에는 4위였는데 18년에 3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도 17년에 11위에서 2단계를 상승한 올해 18년에는 9위의 이제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치매가 10대 사망 원인 안에 들었습니다.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 등이 중기되면 나타나고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해지기도 하지만 몸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잘 못 움직이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로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열렸지만 길어진 수명만큼이나 건강한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네, 앞서 치매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률도 높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도림요양병원의 한 병동입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순간 자녀나 친지를 못 알아보거나 무언가를 깜빡깜빡 잊으시는 분들, 과거에 상처나 충격을 받았던 기억에 멈춰 한 번씩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모두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이 병동은 치매 전문 병동으로 80여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경북 도림요양병원이 전국 최초로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이곳 치매 환자들은 함께 생활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이 좀 진정이 되세요? 조금 차분하게 명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심리 안정실, 이른바 스노즐렌실에서 작업치료사의 설명에 따라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에 반응하며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윷놀이를 하며 손뼉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감각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치매에 걸리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60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명 중 치매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의 비율을 치매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28%, 다시 말해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교해 대구는 9.74%로 전국보다 약 0.5%포인트 낮고 경북은 11.32%로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특히 경북이 전국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노인 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인 우리 지역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대구는 65세 이상 인구 37만 명 중 치매 환자가 3만 5천여 명, 경북은 53만 명 중 치매 환자가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치매 진단받는 걸 꺼려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검진을 받음으로 해서 치매 환자들의 발견이나 확진율이 점점 늘어가는 것도 하나의 치매 환자 늘어가는 원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치매는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치료를 할 경우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치매의 사인 중 하나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치매의 조기 징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경심리평가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2만여 명에 달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요양원을 비롯한 의료복지시설 이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에 있는 한 요양시설입니다. 수용 정원은 28명, 20명 남짓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실은 대부분 2인실로 대도시에 비해 대체로 내부 공간이 넓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합니다.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생활하시기가? 괜찮아요. 어떤 부분들이 제일 괜찮아요? 자는 부분이 제일 괜찮아요. 네? 지내고 잘 때 괜찮아요. 경북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비해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2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역시 경북이 400여 군데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입소율은 82%로 90%를 웃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장기 요양 어르신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대도시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보호자가 자기 집 가까운데 요양병원이 많아요, 경북에. 요양병원이 많이 그 시도에 지어졌는 데는 굉장히 이제 입소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증가와 함께 저렴한 땅값에 비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방 도시로 오면 이점이 뭐냐면은 광역시나 대도시보다는 부동산 값이 사실 저렴해요. 저렴하다 보니까 건축을 해도 여유의 공간을 좀 두고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대도시에 가면 거의 2인실보다는 4인실. 그지만 지금 안동 같은 데는 상급 침실을 받는 데가 없어요. 2인실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맞춤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경상북도는 지역 요양시설의 공실률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조금 그 시설을 이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 외에는 고령화 사회, 살고 싶은 요양시설을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댐에 있는 물은 여러 계곡이나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뚜렷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오염 물질과 폐수도 섞여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녹조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오염 물질을 최대 60%까지 줄여주는 인공 습지가 안동에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는 댐 상류에 만들어진 인공 습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조 라떼, 녹조 현상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상습적인 녹조 현상과 갑작스런 물고기 집단 폐사, 그리고 외가리들의 떼죽음. 이처럼 안동댐은 그동안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25일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안동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5년 협약을 맺고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인공습지를 만들어 물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이 안동호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걸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원. 규모는 약 4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일단 이게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습지를 통과하게 되면 총 체류 시간이 13시간이 걸립니다. 호창포, 억새 이 등이 이제 식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질소와인을 흡수하게 됩니다. 습지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하루 평균 2만 7천 통. 이 물은 침강지부터 얕은 습지, 깊은 습지를 거쳐 걸러진 뒤 역계천으로 빠져나갑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인공습지는 녹조 유발물질 등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한 배수를 관리하고 또 자연적 정화 어떤 저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면 습지가 유리할 수가 있겠죠. 배수에 이제 유기성 오염물질, 질소인 뭐 이런 거는 여기서 걸러질 수가 있죠. 그런 장점에 의해서 그 전에 이게 습지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죠. 수자원공사는 다른 지역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인공습지에서도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동시는 인공습지를 관광 활성화와 생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습지가 우리 안동호나 낙동강의 수질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기반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습지를 천연기념물인 이곳 사신리에 느티나무와 연계해서 새로운 생태관광 명소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주시는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관사가 남아있던 곳인데요. 30여 년간 역대 시장들이 거주했던 경주시 관사가 작은 결혼식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풍스런 기와 지붕 아래 작은 마당. 두 손을 맞잡은 신랑 신부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굳은 날씨나 형식,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그런 결혼은 너무 허례허식에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 신부가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결혼식이 열린 곳은 지난 30여 년간 역대 경주시장들이 거주했던 관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이번 달부터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됐습니다. 회의실과 전시실 등도 마련돼 있어 평소에는 국제 교류 공간이나 시민 간담회장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행사라든가 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문화 공간이라든가 통성 공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끝으로 경북 도내에서 관사를 운영 중인 시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위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관사의 변신.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봉화 송이축제가 27일부터 사흘간 봉화읍 내성천과 송이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봉화 송이축제를 홍정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소나무의 잔뿌리에서 자라나는 송이버섯. 비타민 D와 향이 풍부하고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산의 보물이라 불리는 송이축제를 앞두고 송이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은 비와 이상 기온으로 송이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봉화군 송이 생산량은 540kg, 올해는 342kg에 불과해 지난해 절반을 겨우 웃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이 다 적어지니까 물량이 영 없고, 그렇지만 봉화송이는 육질이 좋고 단단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봉화송입니다. 송이 생산량은 줄었지만 봉화송이를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한국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봤어요. 그래서 송이가 봉화에서 유명한 거 알고. 지역 주민들은 봉화의 대표 작물인 송이버섯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이 습도가 높아서 송이가 좀 무르고, 우리 내륙의 송이라서 단단하고 야물고 향이 더 강하고 좋아요. 봉화구는 봉화송이 축제를 한야구와 어우러지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봉화송이와 또 올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한야구를 매칭을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하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봉화송이 축제에 오셔서 아주 멋진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화송이 축제는 27일 밤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뮤지컬 공연과 청량문화제, 송이 채취 체험, 유적 탐방버스 투어, 송이버섯 음식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집니다. 송이를 주제로 백두대간 산골에서 열리는 봉화송이 축제가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영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금호대창 나들목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171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금호 오계리와 대창면 병암리 경계지역에 갇힌 금호대창 나들목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나들목이 개통되면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사업을 11월 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 자동차, 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 등 총 5,000대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부착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정착하지 않은 차량들을 단속해 1차 적발 시엔 50만 원, 2차 적발 시엔 100만 원, 3차 적발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주시가 2017년 신설한 근로자 이주 정착 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영주시는 2016년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A기업 소속 근로자가 최근 지원 조건에 해당돼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이주 정착 지원금은 대도시의 우량기업이 영주로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입일 기준 최근 2년간 영주시 전입 기록이 없어야 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영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에게 한 명당 100만 원씩,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경북에서만 40개 가까운 축제가 열리는데요. 얼마나 많은 경제 효과를 내는지 또 가장 많이 찾는 축제는 어디인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축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고요. 앞으로 만나볼 축제 프로그램도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9월과 10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 가을 축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야말로 9월 말 10월 초는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예, 대부분 다 9월 26, 7일을 전후해서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경우는 이제 2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월 6일까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봉화 송이 축제가 27일부터 30일 3일간 이어지면서 동시에 봉화에서는 봉화 송이 이 전국 마라톤 대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네. 그리고 2019년 그 국립 그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봉화와 상주로 연결되는 그 봉화에서
봉자 페스티벌. 좀 생소하지 않아요? 이름 귀여운데요. 봉자 그렇죠. 페스티벌. 봉화에서 열리는 봉화 플러스. 네. 백두대간이니까 이제 자생식물이 많잖아요. 그게 봉화와 자생식물을 따서 봉자 페스티벌이 네. 열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구미시가 공동으로 해서 구미에서 이제 레저 페스티벌이 또 열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에서는 뭐 아주 유수 깊은 축제죠. 40세 신라문화제가 이제 개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바로 북부의 문경에서는 문경 약돌한우, 약돌한우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약돌한우 축제가 또 동시에 개막이 됩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그 축제 시작입니다. 저도 이렇게 길 운전해서 다니면서 그 홍보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제 홍보에도 아주 적극적인 모습인데 축제 기간 동안 대구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대구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대구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그 먹을거리를 테마로 한 미식 여행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일명 대구 맛 도장 깨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임입니다. 그 브루마블이라고 아시죠? 이 브루마블 게임에서 착안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또는 이제 관광객들은 지역에 있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 안내소나 문화관광 해설사 부스에서 그 리플렛을 받아서 도전을 하면 되는데요. 대구 음식점 2곳을 방문을 하고 여기서 결제한 영수증이나 또는 지정 관광지 16곳 중 2곳을 방문한 뒤 스탬프를 받아서 대구역 또는 동대구역 그리고 양령시장 이 3곳의 관광 안내소를 찾으면은 선착순으로 관광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안동 역사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안동 투어 패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안동 투어 패스는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또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임청각 역사체험 콘텐츠 연계 지원 사업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모바일 티켓 한 장을 가지고 안동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나 공연 또 숙소 등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독립운동 체험을 포함한 48시간 자유이용권 그리고 하회마을과 그 독립운동 기념관을 함께 체험하는 종합 상품권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축제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한편에서는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꽤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그 방금 얘기하신 그 이 축제가 꽤 많다고 그랬죠. 그 우리나라가 1995년도에 이제 그 본격적인 지방 민선 시장이 시작되면서 시장 분수를 직접 뽑는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한때 많을 때는 전국에 3,000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이어서 경제적 효과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제 그 근래 근년의 상황을 보면 이제 영천에 이제 보현산 천문대가 있어요. 이제 별빛 축제라는 걸 늘 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직접 그 지역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돈을 지출하잖아요. 네. 이제 그 평가가 이제 9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간접 이 경제 효과를 포함하는 13억 정도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의 산나물 축제도 좀 꽤 오래됐습니다. 산나물 축제는 원래는 이제 영양군 내에 있는 생활체육 그 근린시설 일대 사다가 지금 이제 영양군청과 영양전통시장 일대로 올해 다시 옮겼는데 오늘 뭐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영양고추도 유명하고 산나물 당연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간접 효과, 직접 그 효과만 해도 50억,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효과까지를 포함하면 뭐 160억 정도까지를 이제 추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봉화 은어 축제도 유명합니다. 봉화 은어 축제는 직간접 경제 효과를 218억으로 이제 추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지역 경제 효과가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잠깐 전문가와 전화를 연결해서 이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축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계 유교문화재단 권조현 대표이사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우선 이 많은 축제 행사를 기획해 왔고 또 심사 평가를 해온 전문가로서 대구 경북 축제 트렌드는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축제는 휴식을, 또 인삼축제, 그러니까 영주에서 진행되는 인삼축제는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적극 부각시켜서 진행을 하고요. 또 대게축제, 또 산나물과 같은 그런 먹거리 축제, 오미자, 사과 이런 어떤 특산품 축제도 사실 그 점차 수량이 확장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대구 경북의 축제는 이 북부권이나 이렇게 농산물 지역은 어쨌든 특산물을 활용해서 축제를 통해서 브랜드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네. 전통문화 쪽은 전통문화가 강한 어떤 그 경주나 안동 쪽은 전통문화를 어떻게 현대화시키는 방식들로 축제의 어떤 경향성들을 몰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적 사항들도 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좋다 이런 반응들이 더 많은데 좀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축제가 한국 축제를 선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10년 이상을 한국의 대표 축제로 남아있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도 그렇고요. 또 작년에 대표 축제로 그 선정된 문경의 찻사발 축제, 그리고 또 문화관광 축제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영주 인삼 축제, 봉화의 은어 축제, 영덕의 대게 축제, 또 고령의 대가야 체험 축제, 그리고 이제 포항의 어떤 불빛 축제도 사실 굉장히 문화관광부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좀 보면 경북상북도 내에서도 사실 축제를 조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송의 사과축제나 영양의 산나물 축제 이런 축제들이 사실 경상북도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구 경북의 축제는 굉장히 그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성, 또 지역 문화를 그 정책적으로 말하자면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좀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 대구 경북 축제들 좀 어떤 것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전통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떤 이 앞으로 경북 축제가 가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전통이 잘못 이렇게 그 진화됐을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다른 어떤 관광객들을 소외시킬 수가 있고 지역 내의 어떤 공동체도 저해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통이라는 명목 하에서 문화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는 면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전통을 소재로 하고 있는 축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 그리고 주민들과의 어떤 그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실 경주나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은 대구나 이런 측면에서 그 선도할 수 있는 축제가 없다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축제를 봐보면 북부 지역의 축제는 굉장히 문화관광부에서 주목하고 굉장히 발전적인 데 비해서 경주나 대구에 주목해 볼 축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고요. 특히나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여만 정도의 도시이고 세계적인 문화 도심에도 사실 여전히 신라문화재에 매여서 이 경주 관광도시의 브랜드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경주의 신라문화재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주목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북 지역에서 지금은 선도하고 있는 축제지만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과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유교문화재단 권두현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적인 의견 주셨는데 자 이제 내년이에요.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가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는데 마케팅과 관련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 기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사실 대구 경북은 그 관광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경북의 경우에는 신라문화라든지 유교문화 그리고 선비문화 등 전통문화가 살아 있거든요. 맞아요. 또 자연 생태도 그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컨텐츠만 잘 개발한다면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대구의 경우에도 근대문화라든지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또 서문시장 그리고 팔공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라든지 미용,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와 비교를 하더라도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예, 있죠. 경쟁력이 있고 뒤지지 않습니다. 네.
또 물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수도권으로 그리고 또 제주도로 이렇게 몰리기는 하지만 이번 가을 축제를 계기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은 대구 경북 쪽에도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은 대구 중구에 있는 김광석 거리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석 거리 같은 경우는 가수 김광석 씨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김광석 거리 인근에 있는 방천시장이 아주 그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거의 뭐 폐쇄되다시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을 모으면서 김광석 거리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되고 다양하게 꾸미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근대 골목 투어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젊은이들이 대구를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대구 경북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네, 좋은 인프라가 있다고 해도 마케팅으로 오느냐 마느냐 판가름 되기도 하는데 마케팅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기 교수님? 축제 마케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끌어당겨야죠. 그렇죠. 유인을 해야 되죠. 오게끔 하고 난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참여를 해서 다음에 또 재방문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뭐 전국의 어느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구 경북의 축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입문자의 스토리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스토리를 체험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안동국제 페스티벌 같은 탈춤 페스티벌의 경우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탈춤 페스티벌 20년 이제 넘었죠. 그 시작한 초기부터 해서 저도 이제 기획홍보분과위원으로 추진으로 참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제가 늘 이제 회의 때 얘기한 것이 탈춤을 좀 쓰고 들어오게 하자. 탈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예. 탈을 쓰고 입장한 사람들에게는 뭐 한 20%라도 뭐 DC를 좀 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그 탈이 가지는 속성이 뭔가 일단 나 스스로 가리면서 정말 편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즐기고 흥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다음 두 번째 영양의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이나 많은 산나물 중에도 어수리 나물이라고 유명합니다. 옛날 임금님 진상품이잖아요. 그런 어수리 나물을 요리화해서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모습을 재현을 하게 하고 거기를 참여하게 하는 일단은 그 자기 이 몸으로 직접 체험이 돼야만이 온 사람도 그것이 추억이 되고 잊지 않고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이 변화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꾀해야 된다. 지금 우리 축제 현장 가보면요 대부분 느끼겠지만. 개막식, 폐막식 때는 뭐 주로 가수들 와서 공연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일정 필요하지만은 그 여기 가도 그 가수, 저기 가도 그 가수 똑같거든요. 가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는 것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돼지열병 때문에 이동 자체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또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축제가 미뤄진 곳도 굉장히 많고요. 이 대구 경북 지자체는 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벌써 5번째 발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지금 긴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을 축제를 놓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지금 양돈 농가와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시간도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과감하게 취소를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네. 영천시와 성주군이 지금 그 축제를 취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영천시의 경우에는 영천시 승마협회 주관으로 그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운주산 승마조련센터에서 제7회 영천 대마기 전국 종합 마술 축제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또 성주군은 10월 5일과 6일 그 메뚜기 축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잡이 체험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전면 취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6번째 행사였는데요. 국립공원 가야산의 청정 자연농원, 자연환경 그리고
농특산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로 준비를 했지만 취소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동이나 문경 그리고 구미시 등에서는 축제 개막일을 코앞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평소대로 하는 대신에 출입구 내외부에는 그 소독 발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 손잡고 주말에 좀 이런 축제 많이 구경을 다녔던 것 같은데 크고 나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2030 젊은 세대 유입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경상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경상북도 이제 경상북도 산하기관에 이제 경북관광공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와 관광공사 그리고 또 이 경상북도에서 지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대단히 큰 그 축제 관련된 재단이 있죠. 그 경제 세계문화 엑스포 그리고 또 이 수도권의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수도권의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그 지하철 회사가 있죠. 네오트랜스 주식회사라고 이 5개의 기관이 공동 MOU를 맺어서 그 신분당선의 그 각 역사의 그 모니터에 이 경북을 홍보하는 이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했고 또 특히 우리 저 진행자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유인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요즘은 사실은 뭐 방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 그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홍보, 뭐 SNS,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막 카스라 그러죠, 카스토리,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활용하고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연계해서 앞으로 남은 이 가을 축제에서도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축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오늘 27일 개막하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10월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는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열릴 예정이고요. 같은 기간 문경에서는 사과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초에서는 청송에서도 사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많은 그 축제가 남아 있으니까 대구 경북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도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특히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너무 비싸게 받거나 바가지 요금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끼고 가면 다음에 오기 싫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절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의 축제를 다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풍요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축제들이 이어지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모쪼록 2020년 대구 경북 관광의 해까지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주춤했던 관광시장의 활력을 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